비가 쏟아지는 야구장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메아리 쳤다. 민준아, 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 김태호 코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그 순간 김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손에 쥔 야구 글러브가 무거워 죽을 것 같았지만 가방 속에 숨겨둔 발레 슈즈가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민준은 18살,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야구부 에이스였다. 아니, 적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다. 김태호는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코치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철의 수호자로 불렸다. 태호의 삶은 야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야구는 이제 민준에게 짐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태호는 민준을 깨우며 말했다. 오늘도 최고가 되자, 민준아. 내가 내 후계자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학교 뒤편의 작은 발레 스튜디오,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느꼈다. 발레는 그의 비밀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야구 훈련이 시작되면서 민준은 도망칠 곳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발레였다. 부드러운 음악에 몸을 맡기며 그는 세상의 무게를 잊었다. 그날 비가 그친 후 민준은 습기찬 교복을 입은 채 스튜디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있었고 벽은 거울로 덮여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야구 유니폼 아래 숨긴 발레복이 그의 진짜 피부처럼 느껴졌다. 레슨을 지도하는 선생님, 박 선생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과거 국립발레단 출신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늦었네, 민준 씨. 오늘은 파드대를 연습할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갈아 신었다. 발레 슈즈에 리본을 묶는 순간 그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스튜디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대부분 10대 후반의 소녀들, 하지만 최근 한 명의 소년이 더해졌다. 이지훈. 그는 19살, 서울예대 예비생으로 발레를 전공하고 있었다. 지훈은 키가 크고 가느다란 체형에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살짝 가린 채였다. 그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고 민준은 처음 그를 본 순간부터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지훈은 민준의 비밀을 모른 채 그냥 새로운 친구로 다가왔다. 안녕, 난 지훈이야. 너도 발레 좋아해. 첫 만남에서 지훈의 미소는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 미소는 야구장에서의 아버지의 고함과 달랐다.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레슨이 시작되자 민준은 지훈 옆에서 포지션을 잡았다. 파드대는 파트너십의 기본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몸을 지탱하는 동작이었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 손길에 떨림을 느꼈다. 천천히 균형을 잡아 지훈의 속삭임이 균형을 잃은 민준의 마음을 바로 세웠다. 그날 레슨 후 지훈이 물었다. 야구부 애 맞아? 손에 물집이 보이던데 민준은 당황하며 웃었다. 아, 침이야.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더 깊었다. 침이라. 나도 야구 좋아해. 그런데 발레가 더 끌리네.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훈도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서울의 거리는 저녁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한강 다리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의 기대는 무거웠다. 태호는 매일 민준의 훈련 일지를 확인했고 프로 입단을 꿈꾸며 스카우트들과 통화했다. 민준이가 최고의 투수가 될 거야.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하지만 민준은 투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춤추고 싶었다. 발레는 그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이 그 영혼에 불을 지폈다. 다음날 학교에서 민준은 야구부 훈련 중에 실책을 저질렀다. 공을 놓친 탓에 팀이 패배 위기에 처했고 태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로커룸에서 태호가 소리쳤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따라갔다.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벽에는 태호의 트로피가 가득했다. 식탁에 앉아 태호가 말했다. 왜 그래, 민준아? 요즘 내가 이상해. 발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은 충격에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가방을 뒤진 모양이었다. 아버지, 그건 야구를 포기할 생각이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민주는 지훈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발레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 좀 해줄래? 스튜디오에서 지훈을 만난 민주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죽음, 발레에 대한 사랑. 지훈은 조용히 듣다가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가족이 날 이해 못해.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나한테 법대 가라고 하시지만 난 예술이야. 발레가 내 삶이야. 지훈의 고백에 민주는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손은 더 세게 맞잡혔다. 그 순간 민주는 알았다.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지훈의 눈빛에 담긴 감정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작부터 시련의 그늘 아래 있었다. 며칠 후 학교 축제 준비로 야구부와 발레 동아리가 합동 공연을 하게 됐다. 태호는 이를 기회로 삼아 민준을 더 압박했다. 이 공연에서 내 실력을 보여줘. 발레는 취미로만 해. 하지만 민준은 지훈과 함께 발레 파트를 맡기로 했다. 리허설 중 그들의 춤은 완벽했다. 지훈의 리프트 동작에서 민준의 몸이 공중으로 솟을 때 관객석에 박 선생이 속삭였다. 이 두 아이 정말 특별해. 리허설 후 지훈이 민준에게 말했다. 너랑 춤추는 게 좋아. 이게 우리 거야. 민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키스는 스튜디오의 거울 앞에서 일어났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축제 당일 태호가 공연장을 찾았다. 무대 위에서 민준이 지훈과 춤추는 모습을 본 순간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게 뭐야? 민준아. 공연 후 태호는 민준을 끌고 집으로 갔다. 너 그 애랑. 발레 때문에.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물들었다. 민준은 울며 외쳤다. 아버지, 이게 제 삶이에요. 야구가 아니에요. 집안은 싸움으로 가득 찼다. 태호는 내 어머니를 실망시킬 거야. 라고 소리쳤고 민준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민준은 지훈의 집으로 갔다. 지훈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 같이 버틸 수 있을까?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대답했다. 응, 사랑하니까.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갈등으로 접어들었다. 태호는 민준의 발레 수업을 금지하고 학교에 연락해 야구 훈련을 강화했다. 지훈의 가족도 소문을 듣고 그를 압박했다. 발레나 그만두고 제대로 된 길을 가. 지훈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힘을 얻었다.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가 무대에 서서 모두를 놀라게 할 거야.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다. 야구 에이스가 발레해. 개이냐? 동급생들의 속삭임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 앞에 위태로웠다. 한 달 후 국립발레단 오디션이 열렸다. 민준과 지훈은 함께 도전하기로 했다. 준비 과정에서 그들의 춤은 더 깊어졌다. 파트너십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의식이었다. 오디션 전날 태호가 민준을 찾아왔다. 포기해, 민준아. 야구로 돌아와.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태호는 돌아섰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디션 날 무대 위에서 민준과 지훈의 퍼포먼스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감정을 담아 폭발했다. 심사위원들은 숨을 죽였다. 결과는 합격.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태호가 오디션장을 지키고 있었다. 축하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태호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집에서 태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야구 말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하지만 포기했지. 내 어머니가 날 지지해줬지만 난 그걸 후회해. 그 고백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아버지, 저도 후회 안 할게요. 지훈이와 함께 할게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이 반대하며 그를 데려가려 했고 민준은 지훈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다. 한강 다리에서 지훈이 울며 서 있는 걸 본 민준은 달려가 안았다. 가지마, 지훈아. 하지만 지훈의 아버지가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그 순간 태호가 도착했다. 예상치 못한 동맹. 태호는 지훈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 사랑을 존중해주세요. 나처럼 후회 마세요. 그 말은 지훈의 아버지를 흔들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선택을 떠올리며 물러섰다. 이제 두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태호는 민준의 발레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지훈의 아버지도 상담을 받으며 변했다. 민준과 지훈은 국립발레단에서 데뷔 무대를 준비했다. 무대 위에서 그들의 춤은 사랑의 증거였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태호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데뷔 공연 직전 지훈이 부상을 입었다. 발목이 삐끗해 무대에 설 수 없었다. 민준은 무너졌다. 내 탓이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해.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게 우리 이야기야. 내가 혼자 춰 나를 위해. 민준은 홀로 무대에 섰다. 그의 춤은 지훈을 위한 독백이었다. 아픔, 사랑, 자유. 관객들은 그 감정에 사로잡혔다. 공연 후 지훈이 크러치즈를 짚고 무대로 올라왔다. 그들의 재회는 전율이었다. 이야기는 희망으로 끝났다. 민준과 지훈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발레 슈즈와 야구 글러브가 공존하는 삶. 태호는 이제 민준의 매니저처럼 발레 공연을 챙겼다. 내 꿈을 응원할게. 사랑은 이해를 이겼고 편견은 녹아내렸다. 그들의 키스는 한강의 바람에 실려 영원히 새겼다. 민준의 일상은 이제 안정되었다. 국립발레단의 훈련소에서 그는 매일 새벽부터 몸을 단련했다. 지훈의 부상은 회복 중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재활을 도왔다. 태호는 놀랍게도 발레 용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피루의 신가. 민준아, 보여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호의 질문에 민준은 웃었다. 아버지, 천천히 해요. 집안 분위기는 따뜻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학교 친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수근거렸다. 김민준이 이제 발레 스타 됐대. 아버지가 화났나. 그런 말들이 민준의 귀에 스쳤다. 그는 무시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지훈의 집안도 변화를 맞이했다. 지훈의 아버지, 이 변호사는 처음엔 딸꾹질처럼 반대했지만 태호와의 대화 후 상담소를 찾았다. 아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지훈은 아버지의 포옹에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이해해 주셔서. 지훈의 어머니는 발레 티켓을 사며 지지했다. 가족의 지지는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발레단에서의 생활은 꿈 같았다. 단장인 최 단장은 민준과 지훈의 파트너십을 높이 샀다. 너희 둘의 케미가 특별해. 다음 공연에서 메인으로 올려줄게. 훈련 중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게 우리의 무대야.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응, 영원히.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경쟁자들 중 한 명, 강민수라는 소년이 질투를 보였다. 민수는 발레 천재로 불리지만 민준의 빠른 성장을 시기했다. 야구 출신이 무슨 발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리허설 중 민수의 비아냥이 들렸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증명해야 했다. 어느 날 단체 리허설에서 사고가 났다. 민수가 일부러 포지션을 어긋나게 해서 지훈의 부상을 악화시켰다. 지훈이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그래? 왜? 민준이 민수를 밀쳤다. 스튜디오는 소란스러워졌다.
단장은 중재에 나섰고 민수는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 어린 것이었다. 그 사건 후 민주는 지훈을 돌보며 밤을 지새웠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어린 시절의 꿈, 상처, 사랑. 지훈은 말했다. 내가 처음부터 특별했어. 그 스튜디오에서 내 춤을 본 순간 민주는 가슴이 벅찼다. 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 발레단을 찾았다. 민준아, 괜찮아? 태호의 걱정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는 민수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경쟁은 좋지만 상처 주면 안 돼. 나처럼 후회할 거야. 태호의 조언은 민수를 흔들었다. 민수는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저도 가족 때문에 발레 시작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세 사람을 연결했다. 이제 그들은 라이벌이 아닌 동지였다. 공연 시즌이 다가오자 압박이 커졌다. 메인 공연 천사의 유혹에서 민준과 지훈은 로맨틱 듀엣을 맡았다. 리허설은 완벽했지만 민준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실패하면 아버지의 기대를 다시 배신하는 거 아냐? 지훈이 안심시켰다.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 말은 민준의 힘이었다. 공연 당일 서울 예술의 전당은 만석이었다. 무대 커튼이 오르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조명이 그들을 비추고 음악이 흘렀다. 지훈의 손을 잡은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 그들의 춤은 이야기였다. 사랑의 시작, 갈등, 화해.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클라이맥스 리프트에서 민준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 박수가 터졌다. 커튼콜에서 태호가 객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박수는 가장 컸다. 공연 후 파티에서 민준과 지훈은 테라스에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우리가 해냈어. 지훈이 속삭였다. 민준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영원한 키스. 하지만 멀리서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수의 아버지, 유명한 발레 비평가였다. 그는 공연을 비평하며 감정 과잉이라고 썼다. 그 기사는 스캔들을 불렀다. 발레단의 게이 커플, 전통 파괴, 언론이 달려들었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태호였다. 걱정 마, 내가 막을게. 시련은 다시 왔다. 언론의 공격에 발레단은 압박을 받았다. 단장은 공개적으로 대응하자고 했지만 민준은 두려웠다. 우리 사랑이 문제야. 지훈은 강경했다. 아니, 이건 우리의 진심이야. 숨기지 말자.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발레는 우리 삶이고 사랑은 우리 일부예요. 그 말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SNS에서 러빈벨레이 해시태그가 퍼졌다. 태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아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해. 야구 코치지만 이제 발레 팬이야. 갈등의 끝에서 민수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나도 숨기던 게 있었어. 민준 씨 덕에 용기 냈어요. 그의 고백은 물결을 일으켰다. 이제 발레계는 변화를 맞이했다. 편견이 줄고 다양성이 받아들여졌다. 민준과 지훈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춤 연습을 했다. 태호는 주말에 방문해 요리를 해주었다. 야구 경기 봤어? 그런데 내 공연이 더 재미있네.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고비가 있었다. 국제 발레 콩쿠르가 열렸다. 민준과 지훈은 대표로 출전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들은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다. 비행기에서 지훈이 말했다. 이게 우리의 꿈이야.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는 전설이 되었다. 금메달을 딴 순간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 지훈아. 나도, 민준아. 돌아온 서울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작은 세러모니.
태호가 축사를 했다. 민준아, 내가 내 자랑이야. 지훈아, 우리 가족이야. 한강에서 꽃잎이 흩날렸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했다. 국제 콩쿠르 후 민준과 지훈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그들은 발레 강사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스튜디오 이름은 자유의 날개였다. 학생들 중에는 민준처럼 숨긴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다. 선생님, 저도 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 소년이 물었다. 민준은 지훈을 보며 웃었다. 물론, 사랑이 있으면 그들의 수업은 감정 중심이었다. 춤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추는 법을 가르쳤다. 태호는 은퇴를 고려 중이었다. 야구도 좋지만 이제 내 발레를 도울게. 그는 발레단 후원자로 나섰다. 지훈의 아버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LGBTQ 지원단체를 후원했다. 가족들의 변화는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TV 인터뷰에서 태호가 말했다. 아버지로서 배운 게 많아.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옛 야구부 친구, 현 프로 선수인 준호가 연락했다. 민준아, 복귀 안 해? 아버지가 기다리시던데. 준호의 말은 민준을 흔들었다. 아니, 이제 발레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구 팬들이 내 소식을 기다려. 한 번만. 민준은 갈등했다. 과거의 일부를 버리지 못한 채. 지훈은 걱정했다. 내 마음 따라가. 하지만 우리 잊지 마. 민준은 야구장으로 갔다. 태호와의 대화는 길었다. 아버지, 야구는 제 유년이지만 이제 발레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날 민준은 야구 글러브를 스튜디오에 가져와 장식했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 학생 중 한 명, 16살 소녀 혜린이 문제를 안고 왔다. 엄마가 발레 싫어하세요. 여자애가 왜 춤춰? 민준과 지훈은 그녀를 도왔다. 가족 상담을 제안하고 춤으로 자신감을 주었다. 혜린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결국 혜린의 어머니가 공연을 보러 왔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딸아. 겨울이 오자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했다. 테마는 사랑의 눈꽃. 민준과 지훈의 듀엣은 하이라이트였다. 리허설 중 눈보라가 서울을 덮었다. 춥지? 지훈이 코트를 덮어주었다. 민준은 따뜻함을 느꼈다. 공연 당일 눈이 내리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춤은 마법 같았다. 관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공연 후 파티에서 태호가 선물을 주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야. 내게 주고 싶었어. 일기에는 어머니의 꿈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야구든 발레든 민준은 울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새해가 밝아오자 민준과 지훈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를 보며. 여기서 결혼하자.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그들의 약속을 싣고 날아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다. 발레단에서 해외 투어를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갈래? 민준이 물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가족이 걱정돼. 태호가 말했다. 가라. 내가 지켜줄게. 가족의 지지는 그들의 날개였다. 투어 준비 중 민수는 합류했다. 나도 같이 갈게. 친구로 세 사람의 우정은 새로웠다. 비행기에서 민수가 말했다. 고마워, 민준 씨. 내가 날 바꿔줬어. 뉴욕 무대에서 그들의 공연은 대성공. 브로드웨이 리뷰어가 한국 발레의 혁명이라고 썼다. 인터뷰에서 민준이 말했다. 사랑 덕분이에요. 가족과 지훈의. 돌아온 후 그들은 책을 썼다. 발레와 야구 사이. 자전적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서점 행사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선생님들 덕에 용기 났어요. 이제 민준은 25살. 지훈과 함께 스튜디오를 키웠다.
태호는 손자를 기다리며 웃었다. 발레 선생님 손자도 좋겠네. 삶은 계속되었고 사랑은 피어났다. 스튜디오가 커지면서 민준과 지우는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학생 수가 늘어 2개의 클래스룸을 열었다. 혜리는 이제 어시스턴트가 되었다. 선생님, 저처럼 고민 많은 애들 많아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스튜디오는 안전한 곳이야. 여기서 꿈을 키워. 태호는 여전히 야구 코칭을 했지만 주말엔 스튜디오를 도왔다. 이 동작 이름이 뭐야? 그란제테. 그의 노력에 학생들이 웃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법률 자문을 해주며 LGBTQ 권익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가족 네트워크는 강력해졌다. 어느 봄, 지훈이 프로포즈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발레 슈즈 모양 반지를 꺼내며 민준아, 평생 파트너로.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응 했다. 결혼식은 스튜디오에서 친구, 가족, 학생들이 모였다. 태호의 축사, 야구로 시작한 내 삶이 발레로 완성됐어. 너희 덕분이야.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일본 교토를 갔다. 사찰에서 기도하며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하지만 아이 이야기는 아직 먼 미래였다. 돌아와, 일상으로. 하지만 언론이 다시 그들을 괴롭혔다. 발레 커플의 사생활, 루머가 퍼졌다. 민준은 화가 났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지우는 진정시켰다. 공개적으로 싸우자. 블로그로 그들의 에세이는 바이럴이 되었다. 사랑은 프라이버시예요. 존중해주세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제 그들은 활동가이기도 했다. 민수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다. 민준 씨, 콜라보 어때? 합동 워크숍에서 3사람의 춤은 화제가 되었다. 과거 라이벌이 된 우정은 아름다웠다. 여름 캠프에서 학생 하나가 커밍아웃했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성, 민준과 지우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 페이스로. 그 조언은 학생의 삶을 바꿨다. 가을, 대형 공연 사랑의 여정 준비. 테마는 그들의 이야기. 리허설 중 태호가 깜짝 방문. 내가 배경 음악 골랐어. 야구 테마로 섞었지. 웃음이 터졌다. 공연 성공 후 상을 받았다. 올해의 커플상 수상 소감. 가족과 사랑에 감사해요. 겨울, 눈 내리는 날, 민준과 지우는 한강을 걸었다. 10년 후엔 어때? 아직도 춤추고 있겠지.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숨겨진 발레. 그들의 여정을 담았다. 개봉 후 관객이 운적었다. 이 제 30살. 스튜디오는 체인으로. 태호는 은퇴. 손자 교육. 발레 가르칠게. 삶은 순환했다. 사랑은 영원했다. 다큐멘터리 성공으로 민준과 지우는 국제 강연을 다녔다. 베를린에서 청중이 물었다. 편견 어떻게 이겼어요? 이해와 대화로 그들의 메시지는 세계로 퍼졌다. 집에서 태호가 요리했다. 오늘은 야구 스테이크. 웃으며 먹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디저트 가져왔다. 가족 모임은 따뜻했다. 새 학생, 트랜스젠더 소년. 춤추고 싶어요. 그들은 맞춤 레슨. 성장 보는 기쁨. 여름 페스티벌, 합동 공연. 야구 선수들이 게스트. 발레 해보니 재미있었다. 가을, 지훈 임신? 아니, 입양 고려. 아이 키워볼까? 태호 좋아. 할아버지 될게. 겨울 콘서트, 풀하우스. 춤 끝에 관객 스탠딩 오베이션. 새해, 목표 세움. 더 많은 꿈 키우기. 봄, 책 2권 출간. 후속 이야기. 여름, 휴가 제주. 바다 보며 사랑 확인. 가을, 상받음. 인권 공로상.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영원히. 그들의 삶은 이야기였다.
계속되는 사랑 이야기. 입양 과정 시작. 소년, 10살 민호. 발레 배울래? 네. 민호의 미소. 태호가 야구 가르침. 균형이 중요해 발레와 연결. 지훈의 새 프로젝트, 온라인 클래스. 전 세계 학생. 민준, 솔로 공연. 지훈에게 받침. 여름, 가족 여행. 부산, 해변 춤. 가을, 민호 학교 적응. 괴롭힘. 엄마 아빠 도와줘 대처. 겨울, 가족 콘서트. 민호 첫 무대. 새해, 목표 달성. 봄, 스튜디오 확장. 여름,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가을, 다큐2. 겨울, 휴식. 사랑 속. 민호 성장. 15살, 발레 전공. 태호 건강 문제. 괜찮아 지지. 지훈 새 공연. 민준 멘토링. 여름, 가족 캠프. 가을, 상. 겨울, 콘서트. 새해, 축하. 40살, 회고. 아직 춤추네. 민호 데뷔. 태호 회복. 새 세대. 사랑 여전. 그